손자병법 제2편 작전, 전쟁을 하는 방법. 첫째, 비용을 계산하라. 손자가 말하길 전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문제로서 가벼운 수레 1000대와 무장한 수레 1000대, 갑옷 입은 병사 10만 명, 천리길에 걸쳐 운반할 식량이 필요하다. 국내와 국외의 비용, 빈객 접대비, 악여와 칠에 쓰는 재료, 수레와 갑옷을 정비하는 비용 등이 하루에 1000금씩 소모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난 뒤에라야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 관중은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야 예절을 알고 먹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라고 하며 경제를 중시하는 정치를 펼쳤다. 임금이 정책을 시행하고 부모 형제 간에 화해롭게 지내려면 먼저 경제력부터 갖춘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관중은 냉철한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으로 인의 도덕 등의 명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기, 관한열전에 따르면 관중은 재상이 되자 해안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생산물을 교역하고 부를 축적해 부국강병에 힘썼으며 백성과 호락을 함께 하였다. 또 일의 경중을 잘 헤아려 득실을 따지는 데 신중하였다. 결국 관중의 도움을 얻은 제나라 환공은 춘추우패가 되었고, 관중 역시 제나라를 전국시대 말기에 시황제에게 멸망되기 전까지 동방의 전통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두 번째, 전쟁은 질질 끌면 패망한다. 전쟁을 질질 끌면 무기는 둔해지고 사기는 꺾여 성을 공격해도 힘만 소진된다. 오랜 기간 군대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나라의 비용이 부족해진다. 무기가 무뎌지고 사기가 꺾이고 힘만 소진되고 재정이 바닥나면 다른 제후들이 그 피폐함을 틈타 일어난다.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를 잘 수습할 수 없게 된다. 고로 용병법에서 어설프지만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교묘하게 질질 끄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전쟁을 오래 끌어서 나라에 이로운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용병의 해로움을 이루다 알지 못하는 자는 용병의 이로움도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식량은 적지에서 충당하라. 병사를 징집하고 마차 등도 징발해 사용해야 하며 식량 등도 조달받아야 하는 것이 전쟁 상황이다. 군역을 2번 징집하지 않고 식량을 전장으로 3번 실어 나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구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본국에서 병사들을 다시 징집해 보충해야 하고 식량 소모 또한 엄청나게 된다. 또한 멀리까지 수송도 해야 하므로 백성들은 농사 지을 시간도 없어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자는 바로 아군을 힘들게 하여 조달하지 말고 식량을 적으로부터 빼앗아 현지에서 조달하면 비용을 줄이고 적에게는 타격을 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탈취한 물건으로 포상하라. 적을 죽이고자 한다면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병사들이 적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포상으로 받는 재물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차전에서 적의 전차 10대 이상을 획득하면 가장 먼저 전차를 획득한 자를 포상한다. 포획한 전차는 깃발을 바꾸어 달아 아군의 전차와 섞어서 사용하고, 포로로 잡은 병사는 잘 대우해 아군으로 양성한다. 이것이 적에게 승리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전쟁의 목적은 승리이다. 전쟁은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장수만이 백성들의 생명을 관장하며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주인이다. 예를 들면 식량 보급로가 막혀 45만 병사를
이런 사마천, 사기, 인파, 인상이의 열전을 살펴보면 조나라 해문왕이 죽고 그 아들 효성왕이 즉위하였다. 해문왕이 죽은 지 7년이 지났을 때 진나라와 조나라 군대가 장평에서 대치하였다. 이때 조나라의 대장군 조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명신 인상에는 벽으로 위독하였다. 그래서 조나라는 연파를 장군으로 삼아 진나라와 맞서 싸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장평에서 자주 쳐부수었지만 조나라 군대는 보루의 벽만 튼튼히 할 뿐 나가 싸우지 않았다. 진나라 군대가 싸움을 걸어와도 연파는 맞서 싸우지 않았다. 이때 조나라 왕은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복군 누이의 아들 조괄이 장군이 되는 것뿐이다. 연파는 상대하기 쉽다. 그는 앞으로 진나라에 항복할 것이다 라는 진나라 간첩이 퍼뜨린 말을 믿었다. 이 말에 조나라 왕이 연파 대신 조괄을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자 인상이가 말하였다. 왕께서는 명성만 믿고 조괄을 쓰시려고 하는데 이는 검은고의 괴를 악여로 붙여서 고정시키고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괄은 그저 아버지가 남긴 병법책을 읽었을 뿐 사태 변화에 대처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조나라 왕은 인상여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조괄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조괄은 어릴 때부터 병법을 배워 군사에 대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일찍이 그는 아버지 조사와 함께 병법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조사는 그를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는 그런 아들을 칭찬하지 않았다. 이에 조괄의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조사는 이렇게 답하였다. 전쟁이란 목숨을 거는 일이요. 그런데 괄은 전쟁을 너무 쉽게 말하고 조나라가 괄을 장군으로 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괄을 장군으로 삼는다면 틀림없이 조나라 군대는 파멸하고 말 것이요. 조괄이 떠나려고 할 때 그 어머니는 왕에게 글을 올리며 말하였다. 제 아들을 장군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왕이 물었다. 무엇 때문이요? 조괄의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예전 조괄의 아버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먹여 살리는 이가 수십 명이었고 벗이 된 사람은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왕이나 종실에서 상으로 내려준 물품은 모두 군대의 벼슬아치나 사대부에게 나눠주고 출전 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은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어 동쪽을 향해 앉아서 부하들의 인사를 받게 되었지만 군대의 벼슬아치 중 어느 누구도 제 아들을 존경해 우러러보는 이가 없습니다. 왕께서 내려주신 돈과 비단을 가지고 돌아와 집에 감추어두고 날마다 이익이 될 만한 땅이나 집을 둘러보았다가 그것들을 사드립니다. 왕께서는 어찌 그 아버지와 같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자식은 마음 씀씀이부터 다릅니다. 부디 왕께서는 제 아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왕이 말하였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결정하였소. 그러자 조괄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왕께서 굳이 그 아이를 보내시려거든 그 아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저를 그 아이의 죄에 연루시켜 벌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조괄은 연파를 대신하게 되자 군령을 모두 바꾸고 군대의 벼슬아치도 모두 교체하였다. 진나라 명장 백기가 이 소식을 듣고 기병을 보내 거짓으로 달아나는 척하면서 탁상 공론에만 밝은 조괄을 일거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바로 조나라 군대의 식량 운송로를 차단하고 조나라 군대를 둘로 갈라놓는 것이었다. 보급로가 막힌 병사들의 마음은 조괄에게서 떠나갔다. 본국에서의 지원이 막힌 지 40여일이 지나자 조나라 군사들은 굶어 죽어갔다. 조괄은 정예부대를 앞세우고 직접 싸우러 갔지만 진나라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조괄의 군대는 싸움에서 패하고 결국 진나라에 항복하였다.
진나라는 항복한 조나라 병사 중에서 어린 병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하룻밤에 땅에 묻어 죽였다. 조나라가 이 싸움 전후로 잃은 군사는 45만 명이나 되었다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다. 이듬해 진나라 군대는 드디어 한단을 포위했고 한단은 1년 남짓 포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쟁을 할 때에는 비용을 계산하고 질질 끌면 패망하며 적군으로부터 탈취한 물건으로 포상하여 승리가 전쟁의 목적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